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를 넘기기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리 투쟁 과제가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서울시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미 오늘 확인한 바로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성운수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서울시가 해왔던 것처럼 월급제를 무력화시키고 거꾸로 리스를 확산시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봐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수조사 해성운수부터 그리고 동훈그룹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기껏 쓰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양심조차 특별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그룹을 압박해서 사죄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에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판결 받아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회사에 다름없는 동그룹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면 결정이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투쟁 정말 해성운수 그리고 동그룹 사회적 체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반성조차도 못하겠다라는 회사랑 싸워야 하니 빨리 결정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청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다음 주에 결정납니다. 제대로 결정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은 해성운수 찾아가서 싸우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투쟁 힘차게 결의하겠다는 그런 투쟁의 문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는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동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열사의 극락왕생을 위해 49제를 올려주신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와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방영환 열사를 잊지 않고 그 염원을 투쟁으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모든 동지들께 열사 대책위 상임 공동대표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서면서 그리고 따님에게 49제 전에 장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방영환 열사 그리고 유가족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정권 앞에서 좀 더 투쟁의 힘을 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굳은 투쟁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서울고용노동청과 남부지청은 해성운수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남부 검찰청으로 기소 송치했습니다. 방영환 열사가 270일 이상 싸웠던 그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맞았습니다. 고용노동청이 그리고 검찰이 법을 제대로 집행했으면 방영환 열사는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시가 2021년 법대로 택시 전액 월급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254개 택시회사를 조사했었다면, 그리고 조치했었다면 방영환 열사는 이렇게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해성운수는 사과조차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 송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정말 법치주의라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성운수 대표뿐 아니라 도움그룹은 웅너발식 가족경영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당장 서울고용노동청 그리고 검찰 21개 도움그룹 택시회사 모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법치라고 얘기합니까? 이러고도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어젯밤에 방영환 열사가 자필로 남긴 유서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난 살고 싶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내 한 몸 불태워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이 불법 만행을 저지르는 이 택시 자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방영환 열사를 그렇게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게 만들었지만 또 한편 우리의 투쟁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가. 밤새 읽고 또 읽으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49제를 올리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자본주의 한국 사회를 떠나 영원이라도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동지들, 방영환 열사가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몸에 불을 붙였던 그 염원, 그 정신을 우리가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공공운수노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리고 방영환 열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 많습니다. 혼자 외로이 싸울 때 25만이라고 떠들지 말고 더 많이 함께 싸웠어야 됐는데 아픈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모아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독하게 마음 먹고 방영환 열사의 그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해성운수 택시 자본 그 철면피들이 사과하고 검찰, 노동청, 경찰, 대한민국 노동자 우습게 보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영원을 이루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방영환을 살려내라. 네, 끝까지 전체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 동그룹 근로감독 실시하라. 살인자 동그룹 근로감독 실시하라. 근로감독 실시하라. 네. 동그룹 정복일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동그룹 정복일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무릎 꿇고 사죄하라. 네, 얼마 전 우리 힘들게 투쟁하는 와중이었지만 또 기쁜 소식도 여러분 같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ANC 교섭이 타결됐죠. 그래서 오늘 또 유족께서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투쟁기금을 전달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발언을 하실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따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쟁기금 더 가지고 오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공동대표,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모시고 추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열사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열사가 분신하신 지는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때로는 밤새 분향소를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남부지천에서 한 20여일 가까이 고생하셨던 택시동지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동지들이 지켜주셔서 부족하지만 49일,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60일 동안 견뎌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권한 동지가 생전에 몇 가지 남기셨던 글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 위원장님도 최근에 다시 발견된 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작년쯤에 쓰셨던 글을 다시 또 며칠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우리가 방영환 동지가 그동안 회사로부터, 해성우수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분노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시절에 저는 현장에서 왕따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저희 조합원들은 3년 동안의 해고 생활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직을 했더니 복직한 당일날 점심에 식판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는데 저를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처럼 그랬었더랬습니다. 혹은 해고되고 돌아온 우리 복직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눈을 마주쳤거나 혹은 말을 한마디라도 섞으면 바로 사무실로 관리자들에게 면담을 불려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회사 관리자들이 뒤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퇴근 이후에도 항상 그 노무팀의 차량은 우리 조합원들의 뒤를 항상 집에까지 잘 들어갔는지 혹은 중간에 만들면 아닌지 이렇게 감시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을 뻔히 아는데 왜 계속 저럴까? 왜 저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벌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의문들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투쟁하다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투쟁 과정에서 단련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어봤자 그 두려움으로 그 투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멍청한 자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두려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 해성운수 자본이 방영환 열사에게 했던 것처럼 전날 승객이 오바이트한 차량을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타고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회사 사장이 대놓고 사람들 있는 데서 폭행을 하고 와이셔츠를 벗으려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런 행위들을 한들 방영환이라고 하는 수사가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으리란 것을 알지만 방영환의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본보기, 일종의 표시를 내림으로 해서 방영환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방영환은 그런 상황을 모두 스스로 온몸으로 혼자서 겪어야 하는 그 모멸감 속에서 때로는 동료들이 와서 당신 때문에 불편하다, 당신만 회사를 관두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동료들 바라보며 그 모멸감을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 저 해성운수 자본의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49일 그리고 60일 동안 우리의 투쟁으로 조금이나마 진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계획을 내겠다고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의 18개 계열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조사 결과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 조사 결과가 결코 방영환 열사를 보내드리는데 충분한 결과로 도출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나 노동부가 더 사회적 비난을 받기 싫어서이든 아니면 방영환 열사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해서이든 간에 최소한의 본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여전히 저해성원수 자본, 방영환에게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제공했던 그 자본은 여전히 한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고 조금도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유족이 49일이 되기 전에 아버님을 냉동고에서 꺼내서 따뜻한 곳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수없이 이야기하셨고, 시간이 한 시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다급했고 미안했고 빨리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9일이 된 지금 해성운수 자본이 여전히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비록 49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우리가 방영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엄한 인간에게 그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저 정수고와 정북일의 처벌과 사과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열사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깁시다. 그리고 유족에게 그리고 방영환 동지에게 우리의 소임을 다합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민주노총 그리고 우리 노동당이 함께 그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춤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민족춤협회